이번 문제, 일반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야간에 상승하는 생체 리듬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기 혈압. 혈압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혈압은 주간에 상승하고 야간에 저하됩니다. 틀린 보기. 2번 맥박수 또한 주간에 상승하고 야간에 저하. 그 다음에 체중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감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혈액의 수분 또는 염분량은 주간에 감소하고 야간에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옳은 보기는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 1대 29대 300 중요한 비율이죠. 여기서 29에 해당되는 사고 발생 비율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산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것이 퍼센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준다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양을 보도록 하면 1대 29대 300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되면 33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상에 해당되는 29, 그 다음에 퍼센트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약 8.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맞는 보기는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무죄의 운동의 3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죄의 운동의 기본 이념 3원칙은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바로 무의 원칙이 있겠고, 두 번째는 선취의 원칙,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안전제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 마지막은 참가의 원칙 혹은 참여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해당 보기가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관리조직의 형태 중 라인 스태프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조직원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맞는 보기. 2번 라인의 관리, 감독자에게도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2번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고 하였는데 라인 스태프형은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며 1000명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중규모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스태프형에 해당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4번도 맞는 보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타인의 의견을 수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때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수정 발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 보기는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보기. 지정된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유분방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게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참여자에게는 동일한 횟수의 의견 제시 기회가 부여된다고 했는데 이때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브레인스토밍 기법에서는 대량 발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대량 발언. 그 다음에 4번 보기. 주제와 내용이 다르거나 잘못된 의견은 지적한다고 했는데 지적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발언을 수정해서 발언할 수는 있지만 나쁘다고 비판하거나 지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맞는 보기는 2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에 포함되는 기계설비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그 다음에 크레인, 그 다음에 리프트 압력용기, 그 다음에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장치에 대한 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맞는 보기는 또 4번까지 되겠고 3번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교재 해설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해설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입니다. 안전교육 중 같은 것을 반복하여 개인의 시행착오에 의해서만 점차 그 사람에게 형성되는 것은 무엇인가 찾는 문제입니다. 이때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때 안전교육의 3단계의 종류는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식교육,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교육, 세 번째는 태도교육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지식, 그 다음에 기능, 태도도 모두 종류까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입니다. 교육훈련 기법 중 OFJT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오프 더 잡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일을 벗어난 다음에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일을 하는 도중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과를 모두 종료하거나 아니면 따로 휴가를 내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쉽게 보다 더 보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1번 보도록 할게요.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에서는 일의 외적인 시간에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끊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OJT에 해당되는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1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고 2번 보기를 보면 외부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교재 및 시설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대상자에게 조직적인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암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냐면 중재를 워낙 잘하는 삼룡이가 4일 동안 중재를 하다 보니까 열이 받아서 뿌직하고 열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암기 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삼룡이가 4일 동안 중재합니다. 근데 중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뿌직하고 열받아 버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삼룡이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룡이란 무엇이냐면 3개월 이상의 요양에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여기 3명인데 왜 맞는 보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2명 이상이기 때문에 3명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에 해당되는 것이 삼룡이, 그 다음에 4일 동안은 무엇이냐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 그래서 1번 보기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뿌직하고 열받아 라고 했는데 이때 뿌직에서 뿌는 부상자, 그 다음에 직은 직업성 질병자를 뜻하며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즉 4번에 해당되는 것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보기 보도록 하면 일용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이 아니라 1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 그 다음에 2번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분기 3시간 이상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시간은 4시간이 아니라 8시간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4번 보기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이라고 했는데 8시간보다 많은 16시간 이상 받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빈도와 상해의 강약도를 혼합하여 집계하는 지표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바로 종합재해지수로서 종합재해지수는 FSI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풀 수 있는 공식도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중요한 것이 도수율인 FR과 강도율인 SR을 곱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 종합재해지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강도율을 구하는 공식과 세이프티 스코어에 대한 공식도 같이 암기해 주시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